네, 안녕하세요. DPO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김윤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DPO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LLM 학습의 한계와 보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LLM의 학습 데이터는 약 수백억에서 수조 수준의 학습 토큰을 가지고 이를 통해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GPT-3와 같은 경우는 300빌리언의 토큰을, 라마2 710B와 같은 경우에서는 2조 수준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 일부에는 품질이 낮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혐오 표현, 편향된 주장, 공격적인 언어와 같은 이러한 LLM이 출력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그 위 수백억에서 수조 수준의 학습 토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LLM이 출력한 아웃풋에 대해 선호도를 라벨로 태깅하여 이를 지도학습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벨을 만드는 어노테이터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또한 이런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즉 선호도 태깅 작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 학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리워드 모델이 LLM의 아웃풋에 대해 선호도를 태깅하자 라는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강학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기존 LM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게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의 어터 레그레시브한 순차적인 방식으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그 LM이 출력한 아웃풋에 대해 사람들이 선호도 그리고 불호 이런 두 가지의 라벨을 태깅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 이제 브레디테리 모델링이라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선호 아웃풋과 불호 아웃풋 중 이제 리와드 모델이 선호 아웃풋을 좀 더 잘 태깅할 수 있도록 선호 아웃풋에 대해서는 선호 아웃풋을 불호 데이터에 대해서는 불호 아웃풋을 잘 태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링 수식을 통해 이 수식을 로스 펑션으로 가지고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아래와 같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여 확률로 변환해서 이러한 수식을 통해 이제 리와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와드 모델이 학습된 리와드 모델을 통해서 LLM이 아웃풋을 보냈을 때 이 리와드 모델이 선호, 불호를 태깅하여 이를 통해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그러한 출력으로 LLM을 학습시키는 이제 지도학습 페이지를 통해 이런 강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과 GPU는 다음과 같은 시각화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화학습, RLHF 논문은 인간이 선호 데이터를 선호 LLM이 이제 출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리와드 모델이 선호, 불호를 태깅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LLM이 학습을 하여 파라미터를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인간이 선호 어노테이션을 통해 리와드 모델을 미세 조정을 거치고 이후에 미세 조정된 리와드 모델을 통해 LLM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이런 RLHF와 DPO는 이와 달리 리와드 모델을 없애고 그냥 선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LLM을 튜닝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O는 RLHF에 비해 시간과 자원이 절약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PO는 RLHF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와드 모델 구축이 번거롭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또한 PPO 튜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없애고자 하여 등장하게 되었고 DPO 논문에서 가설은 리와드 모델 없이 강화학습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LLM이 그냥 기존의 선호, 비선호 이제 인간이 태깅한 그런 선호, 비선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LLM을 직접 학습시킬 수 있을까? 라는 가설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간단하게 수식 과정은 PPT에 띄웠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T 알고리즘은 아까 나왔던 것과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와 이제 리와드 모델이 태깅한 그러한 이제 Y1과 Y2에 대한 태깅한 그런 확률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선호 데이터인지 불호 데이터인지 확률을 나타내는 이러한 보상 함수를 사용하여 LLM에게 라벨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런 BT 알고리즘에 있는 이 보상 함수 자체를 RLHF 수식에서
한번 모델의 파라미터로 나타내 보자 라는 가설을 통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RLHF의 목적 함수는 이제 첫 번째 그림과 같고 이 세 번째 수식은 오른쪽과 같이 K의 다이버전시 수식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상 함수에서 리워드 모델이 태깅한 부분이 이제 Rx, Y고 기존에 있던 LLM 자체의 파라미터 그게 이제 파이 레퍼런스 그리고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가 이제 파이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LLM, 고정된 LLM의 파라미터를 KL 다이버전시로 유지하면서 보상, 리워드 모델이 태깅한 그런 보상에 대한 어떤 확률을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해 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식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이제 로그 익스포넨셜 x가 x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r x, y를 이제 로그 계산을 위해서 로그로 바꾸고 그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있던 RLHF의 목적 함수 첫 번째 수식이 지금 현재 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수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된 수식 계산 과정은 오른쪽에 작성해 놨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세 번째 있는 수식을 다시 KL 다이버전시로 변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파이 세타는 기존에 이제 LLM이 생성한 그러한 선호 데이터의 파라미터라 볼 수 있고, 레퍼런스가 그런 파라미터라 볼 수 있고, 파이 세타는 지금 현재 LLM이 학습해야 할 이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KL 다이버전시와 달리 아까는 그냥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사이에 이제 KL 다이버전시 함수를 수식을 계산하면 되지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방금과 같은 수식은 이제 익스포넨션 함수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금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와드 모델은 활성화 함수를 쓰지 않고 스칼라 회귀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익스포넨션 지수 함수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저 EXP에 대한 계산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x, y, 그러니까 즉 리와드 모델이 출력한 그 회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서는 이 참조 모델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고정된 저희가 KL 다이버전시를 통해 유지해야 할 파라미터가 0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는 LLM이 아예 다른 파라미터로 학습되는 그러한 구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한대인 경우에서는 이 파라미터 값이 무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강화 학습의 본래 본질인 기존의 고정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 이 보상 함수를 통해서 이 세밀한 부분을 학습시키는 어떻게 보면 러닝 레이트와 같이 학습시키는 그런 세밀한 조작이 아닌 그냥 단순히 갑자기 0에 가까워지거나 무한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그레디언트 익스포셜 기울기 이제 수축과 이제 기울기 폭증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수식을 변환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 본 DPO 논문은 정규화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조정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ZX를 도입하게 됩니다. ZX는 사실 수식을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12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사각형 넓이가 이제 0, 1의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각형의 넓이를 나누어야 이제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K의 다이버전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합이 1이 되도록 이 값이 1이 되도록 0에서 1이 되도록 이 값의 합을 나눠주는 게 이제 정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합을 나눠줬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ZX로 나누면 이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ZX 곱해서 1로 만들고 이 수식을 이제 쭉 진행하여 이제 아래 세 번째와 같은 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세 번째와 같은 수식은 이제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변환 수식이 있고 그 변환 과정은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의 목적은 이 K의 다이버 전시를 이제 그러니까 두 파라미터를 같게 만드는 게 목적 함수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두 파라미터가 같아지는 게 저희 최종 목표다. 이 모델의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의 샵을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같이 ZX분의 1 저걸 파이 스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델의 파라미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파라미터가 같아지는 이 과정이 결국 DPO의 그 RLHF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하면 이 위에 있던 첫 번째 수식이 아래에 있던 세 번째 수식으로 이제 치환을 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 ZX라는 값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규와 함수를 위해 나눈 상수고 따라서 이 모델에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로그 ZX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파이 y 기분 x라는 이 모델이 해야 할 파라미터는 학습을 해야 할 파라미터는 아까 파이 스타와 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RLHF의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보상 함수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상 함수를 이제 기존의 고정된 파라미터와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존의 RLHF는 이 보상 함수를 어떻게든 사전 학습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 과정을 거치려고 한 거고, 이 DPO는 여러 수식을 증명을 진행하면서 이 보상 함수를 이제 어떤 고정된 파라미터와, 그러니까 결국 LLM의 파라미터로 나타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O는 이 보상 이 보상 함수를 통해 LLM을 학습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상 함수가 그 자체로 모델의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됨으로써 보상 함수를 모델링하지 않고 직접 LLM을 선호 데이터에서 튜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PO의 목적은 이 선호 비선호 데이터를 직접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LLM의 어떤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제 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BT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직접 목적 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R의 x, y를 저기 R의 x, y에 대입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제 두 번째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수식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수식은 이제 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거와 보는 것과 같이 이제 Y1에 대한 LLM의 출력이 이 고정된 LLM의 파라미터와 이 기존에 학습해야 할 LLM의 파라미터 사이의 K의 다이버전시와 이제 불호 데이터의 K의 다이버전시의 차로서만 나타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 상에서도 로그 시그모이드와 이제 K의 다이버전시 계산만 코드에 있고 다른 코드는 이제 RLHF와 같이 복잡하게 나타내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PO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논문에서는 또한 이 목적 함수가 실제로 학습에서 도움을 주냐라는 이제 그러한 의문을 품어서 이 목적 함수를 미분하게 됩니다. 이 목적 함수를 미분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이 되고 이 수식은 이제 1번 텀과 2번 텀의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호 데이터를 출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결국 이 모델링의 LLM이 이 Y 위닝, 그러니까 결국 선호 데이터의 출력을 확률 높게 나타내게 되고 이 Y 루즈, 즉 불호 데이터를 낮게 확률 출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호 데이터를 출력하면 마이너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1번 텀 값이 작아지고 비선호 데이터를 출력한 경우 이제 저 Y 루즈가 커지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이에 따라서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 말은 선호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이 그레디언트 과정을 진행할 때
가중치를 작게 줘서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비선호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이제 좀 더 역전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줌으로써 러닝 레이트가 좀 더 길어지는, 좀 더 많이 스텝을 건너뛰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학습 과정에서 하는 러닝 레이트가 이런 1번 텀이 그 역할을 한다. 더 세밀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2번 텀은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수식은 선호 데이터의 출력을 더 증가시키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뒤에 있는 수식은 비선호 데이터의 출력을 감소시키도록 이제 그렇게 그레디언트가 역전파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LLM이 실제로 단순히 선호 데이터와 비선호 데이터만 줬지만 이 목적 함수를 통해 실제 미분 과정에서 보상 함수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그걸 나타내는 수식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DPO는 실제로 수식 과정을 증명을 통해 보상함수 없이 보상함수 역할을 하면서 LLM의 파라미터를 좀 더 인간 선호 데이터에 맞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어떠한 이론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실 지수 함수의 특징, 그 로그 함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요 말은 결국에는 이 LLM이 결국 보상 함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보상 함수는 어떤 특정한 노이즈가 들어와도 같은 클래스의 보상 함수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수식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파이 세타, 그러니까 즉 그 파이 스타를 실제 요 r, x, y에 대입을 함으로써 이 수식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x, y를 zx라는 걸 이제 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이 fx, y를 더했지만 이 수식 과정에서 그냥 zx를 넣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보상 함수에서는 특정한 노이즈가 들어가도 된다. 사실 이 수식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앞서 그 수식 과정을 증명함에 있어서 로그 g의 x를 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어떠한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학습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었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 로그 gx를 빼더라도 이 보상함수의 역할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 학습에 불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걸 이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Rx, Y에서 로그 G의 X를 없애도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고, 이제부터는 없애도 되기 때문에 이 로그가 0이 되는, 그때 이제 진수가 1이 될 때이기 때문에 ZX를 1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로그 GX를 없애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GX를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수식을 증명을 통해서 이제 없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 목적 함수 자체가 실제 보상 함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증명을 합니다. PPO는 어쨌든 보상 함수를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보상 함수 역할을 하지만 DPO는 단순히 수식에서 이미 그레디언트 과정에서 보상 함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PPO보다 좀 더 나은 자원에 있어 시간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 과정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태스크는 세 가지고 이제 감정에 대해 LLM이 내린 감정에 대해 평가를 하는 첫 번째 태스크와 이 내용을 요약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두 번째 태스크. 그 마지막으로 싱글턴 다이얼로그에 대해 매력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선호하는 응답에 대해 이제 평가를 하는 이 세 번째 태스크가 있어요. 비교 기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태스크에서 DPO가 PPO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라고 볼 수 있었고, 또한 리워드 값이 높고 K 다이버전시 값이 낮다. 즉 어떠한 특정 기존에 있는 고정된 정책에서 파라미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증명하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약 태스크에서는 똑같이 DPO가 PPO보다 품질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답변이 많고 템퍼레이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LLM의 창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코어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이제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턴 다이얼로그에서는 128을 제외하고는 DPO가 성능이 좋고, 이제 스텝이 올라갈 때 빠르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였고, 그리고 스텝이 커질수록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 피팅이랑 유사한데, 보상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보상 함수를 이제 속이는 방식으로, 사실 너무 이제 보상 함수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출력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로, 더 다양한 파라미터로 변환되는 그러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서 GPT-4를 이제 평가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GPT-4가 실제로 인간처럼 믿을 만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실제 판단 일치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GPT를 이제 사람 대신 써도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한 건 이거 갖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